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4월 8일 방금 전에 끝난 시험 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바로 들어왔는데요. 문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경찰 1차 시험과 사복 시험에 비해서, 사회복지 시험에 비해서 이 국가직 시험이 너무 난이도가 낮아져서 내심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한 문제만 좀 틀려도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소거 형태로 충분히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이 합격 커트라인이 뭐 많게는 95, 100 적게는 90, 95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5점 선이 합격 커트라인이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뭐 이해가 되고, 두 문제 이상 틀리는 것은 조금 학습 성취도 면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좀 하향 평준화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를 지금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국가직을 보셔서 답을 체크하기 위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국가직 시험을 안 보고 앞으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좀 타진할까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라면 굉장히 좀 좋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만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해서 앞으로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좀 매우 도움이 되는 해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합격 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95점 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직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90점부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위기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 그런 문제 난이도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서부터 제가 좀 바로 해설을 하기 위해서 PPT 제작을 또 하지 않고 바로 좀 필기를 해가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기억과 니은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자, 기억은 신문왕에게 화한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그러면 화한계를 신문왕에게 바친 사람이 누구냐? 화한계는 설총이 바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건 최치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을 좀 해설을 해보면 이 신분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설총이고요. 니은은 최치원인데 이 사람의 신분상의 특징이니까 이 둘은 육두품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육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관등 승진에서 중의제를 적용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중의제가 바로 비진골 출신들, 그러니까 육두품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1번의 중의제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중의제. 그래서 사중아찬. 아찬을 4단계로 쪼개놨고요. 그 다음에 구중대나마, 대나마를 9단계로, 그 다음에 칠중나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마를 7단계로. 이게 이제 중의제인데, 이 중의제는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제도이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에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할 수는 없죠. 이건 이제 진골에 대한 설명이고, 자색의 공복을 착용하는 것도 역시 진골만 가능한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이것도 진골이죠. 육두품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는 뭐 너무 쉽네요. 가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인데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2번 문제 확인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가와 다 사이에 나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가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가가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낙랑군을 축출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고구려 미천왕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가 있는데요. 이 다를 보니까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장수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하면 이게 4세기 초고, 이게 4세기, 그러니까 5세기 초부터 5세기 말까지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나거든요, 지금. 요 사이에 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에 해당되는 왕은 2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아요. 소수리망.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이렇게 압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기에서 소수리망과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찾는 거니까. 기역의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리망에 대한 업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진대법을 도입한 거는 2세기 초 고국천왕 때니까 미천왕보다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이거는 7세기 중반 631년부터 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간 자체가 굉장히 멀리 이 뒤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하였다. 이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의 소수리망의 업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기역 리을을 답으로 하고 있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기역 리을,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민호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가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5집마다 한 통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자, 밑에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오가작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제도는 오가작통법이고요. 결국 이 오가작통법의 시행 목적을 묻는 거거든요. 자, 기역. 그렇죠. 이게 유망방지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맞고요. 니은.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죠. 이게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놨을 때 한 집이 튀면 제가 수업할 때 뭐라냐? 4집이 튄 집 것까지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부세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이게 기역과 리을이 기역과 니은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디귿.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를 활성화했다. 이건 뭐 유향소 이런 거와 관련돼 있고요.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효과가 있다. 뭐 오가작통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답으로 되어 있는 1번이 답입니다. 뭐 이거 엉뚱한 거 디귿과 리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도 없는 것들이 지금 선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발의로 개최된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자, 중략. 근본적 대해결로서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무엇의 소집을 제창한다. 자, 지금 독립운동이 많이 분열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소집해서 이 독립운동의 분열 양상을 극복해 보겠다. 뭐 사료는 지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것은 국민대표회의입니다. 1923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의 발자취할 때 배웠던 거거든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요. 1번. 파리강화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거는 시간상으로 맞을 수가 없죠. 파리강화에 김규식이 파견된 건 1918년이거든요. 근데 1923년에 개최된 국민대표회에서 이 김규식의 파리 강화의 파견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이것도 1941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한국 국민당을 통한 정당 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국민당은 임시정부로 얘기하면 3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임정계열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이게 독자적으로 만든 정당이거든요. 이것도 35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창조파와 개조파, 이게 바로 국민대표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이 4번에 창조파, 개조파, 국민대표회에서는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창조파와 개조파 둘이 싸운 겁니다. 이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깨자,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임시정부를 이동시키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체를 주장하는 거고요.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약간의 수정해서 개조해서 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존립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었는데요. 이 국민대표회의 과정에서 이 둘의 논쟁이 굉장히 크고, 결국은 이 창조파들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다 이탈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가는 연산군부터 중종까지고요. 나는 중종부터 효종, 다는 효종부터 영조, 영조부터 정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것도 5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가의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종 즉위 이후에 나와야 되니까 이건 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둘 다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예요. 그러니까 중종 때는 기묘사화가 발생하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자, 예송은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 제2 기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1659년, 하나는 1674년. 이게 기해예송, 갑인예송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효종과 영조 즉위 사이에 바로 현종이 있으니까요. 이 다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종 시기 예송 논쟁이 발생한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4번 선지 설명해야죠. 신해통공으로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라고 되는데, 신해통공은 정조 1791년 신해년에 발표된 금난정권 철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조 즉위 이전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자, 무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내는데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체카라 한다. 그러면 무천과 체카가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철기시대 국가 중에서 동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자, 그럼 동해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후, uk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고 이 군장들이 하오를 통치하였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은 동해를 찾는 겁니다. 동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후, uk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고 이 군장들이 바로 하오를 통치하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번에 구군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데 천군이 있었던 건 사만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3번.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각에 안치했던 건 옥저니까요. 4번.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은 편두인데요. 편두는 사만에 있던 풍습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나타난 사실,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게 헌의육조입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료는 헌의육조죠. 자, 이 헌의육조는 관민공동회에서 결의돼서 고종에게 바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1898년 10월입니다. 이게 관민 공동의 개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관민 공동의 개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찾는 건데,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된 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이거든요. 같은 1896년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와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 될 수가 없죠. 이전이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도 1896년의 일이고요. 아간파천이니까. 그 다음에 황제권 강화 작업을 일하는 이게 바로 원수부 설치가 바로 광무개혁이잖아요. 3번에. 3번에 원수부 설치가 이게 광무개혁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지역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원수부는 국가 군통수권을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왕이, 국왕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수부가 설치되는 거는 적어도 대한국 국제 반포 이후에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이후거든요. 일종의 헌법인데요. 이게 반포된 이후에 원수부가 설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한국 국제가 1899년 8월에 교정소에서 이걸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부 설치는 헌의 6조 이후의 내용이 됩니다. 원수부가 설치된 거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된 것은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1894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시기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하여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게 화통도감이거든요. 1377년. 우왕 우왕 이 시기인데 이 우왕이 나왔습니다. 이 왕이 제가 그렇게 우왕을 외쳤는데 우왕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화통도감이 설치됐을 때 우왕 때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거거든요. 1번 보공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고려 예종 때고요. 2번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유절을 간행했는데 이게 연도가 같아요. 1377년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 직지심체유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직지심체유절이 1377년 바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연도와 같거든요. 제가 수업을 아예 할 때 화통도감과 직지심체유절의 연도수가 같으니까 이걸 좀 잘 봐놓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는 것은 이건 고려 중기 의천 때입니다. 의천. 그러니까 의천은 11세기 때니까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한 것도 역시 최승로와 관련됐으니까 이건 고려 초기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갑신정변 이후 국내의 정세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9번인데요. 제가 이거는 갑신정변 후 한반도 정세라고 해서 아예 테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할 때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던 맞고요. 이걸 이제 6.1준에게 얘기했던 거죠.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게 또 1885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했다 그러는데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은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조청상민 수령. 될 수가 없죠.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은 1882년에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은 1882년에 체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갑신정변 후에 한반도 정세로 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4번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렇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 체결되고 텐진조약에 의해서 청일 양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독도에 대한 공부를 안 해놓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속어로 풀릴 수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은주시청 합기는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현종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 만든 독도 울릉도와 관련된 기록이에요.
근데 왼쪽에 이범윤의 보고문, 이거는 울릉도 독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이냐 안 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범윤 자체는 간도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은주시청 합기를 몰라도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범윤에서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2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게 1900년에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바꾼 그 칙령이거든요. 그리고 삼국 접양지도라고 해서 이게 1785년에 만든 지도인데 이 정조 때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만든 이 지도에 이게 울릉도와 독도가 정확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게 아니다 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이게 1905년에 진해 땅이라고 발표한 거고요. 미세아 협정 자체는 이거는 독도와도 전혀 관련이 없죠. 또 1925년에 미세아 협정은 독립군 탄압 협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세아 협정만 몰라도, 그러니까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몰라도 미세아 협정이 뭔지를 알면 이거는 제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조선국교제 시말 내탐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렵게 나온 건데, 이 태정관 지령은 자기네들 스스로 이게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다라고 지금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이게 이제 서북경략사가 이것도 또 간도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왼쪽에 조선국교제 시말 내탐서 이걸 몰라도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이게 간도와 관련돼, 서북경략사가 1883년에 서북경량사, 그 다음에 이중화가 1885년에 토문감계사 이렇게 파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윤중, 이중화, 이범윤 이런 사람들은 다 간도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윤중의 서북경략사가 뭔지만 알아도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이것도 속어로 하다 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야. 독도와 관련된 것 답은 2번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 이랬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폐는 뭐냐 읽어보면 이게 활구입니다. 활구. 은병이라고 하는. 활구. 보통 이제 은병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활구. 은병. 원래는 이제 공식 이름은 은병이고요. 활구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화폐죠. 화폐. 요게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순서대로 보면 사만통보, 활구, 해동통보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고려 숙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에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장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통일신라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이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의 청해진은 흥덕왕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동시전은 지증왕과 관련되어 있어요. 3번 책과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 이게 고려시대 때죠. 정답은 3번.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선지 배열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는 변별력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정답은 3번 고려시대의 관영상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문제가 선지가 이게 버리는 선지들이 이게 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쉽다. 그 다음에 12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고 그리고 불시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게 정도전인데
이것도 뒤에 선지가 너무 이상합니다. 외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거는 세종대왕 때죠. 이종무 뭐 이런 사람 관련돼 있고요.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이슬도도 세종 때인데 세종 때는 이미 다 정도전이 죽었거든요. 여진족을 두만강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것도 세종 때인데 이건 김종서 장군 관련돼 있고요. 조선 경국전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정도전을 찾으라고 해놓고 답을 뭐로 준 거예요? 조선 경국천으로 준 거죠.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드렸던 건데요.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고요.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 농장, 개간사업장, 철도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하여 갔고 노동이민과 함께 사진결혼에 대한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고 또한 한인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와이죠. 하와이. 미주라고 하셔도 돼요. 미주.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된 거는 밀산부입니다.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인 밀산부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됐던 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진 거는 서간도죠. 삼원보 이런 데 만들어진 거고, 군사 양성기관인 대조선국민군단, 이게 바로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대조선 국민군단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 1914년에 박용만이가 하와이에서 만든 거고, 이거 우리는 국내 지부까지 공부했거든요. 조선국민회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뭐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실학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컨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무한우주론 이런 겁니다. 우주무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그럼 홍대용을 찾으면 되는데 1번의 우서는요,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저희가 우서, 그 다음에 우러 뭐 이러면서 했던 건데, 그 다음에 2번 반개수록은 유형원의 저서고요. 이마경륜, 바로 이게 홍대용의 저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북학이는 박제가의 저서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4번은 지금 홍대용의 무한우주론, 이걸 사료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홍대용을 찾게 한 다음에, 실학자라고 했으니까 홍대용을 찾게 한 다음에 답을 찾는 건데, 이게 답도 우서, 반개수록, 이마경륜, 북학이 이런 식으로 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마경륜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이 실학 문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난이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자, 15번에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짐이 생각컨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급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군대 해산을 명시하는 거예요. 자, 이 군대 해산이 명시된 것이 바로 1907년 정미 7조약, 우리가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미 7조약과 관련돼 있을 텐데요. 정미 7조약의 내용은 아니죠. 정미 7조약의 부수각서죠. 군대 해산은 이 부수각서를 가지고 이제 고종이 해산을 한 거죠. 그럼 결국 이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은 바로 정미의병을 묻는 겁니다.
정미의병. 바로 이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하는 정미의병을 묻는 거니까요.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기업, 보기 기업입니다.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거는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 죄송합니다. 을사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 운동이 시작된 건 을미의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을사, 니은은 을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귿, 연합의병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 정미의병 때 있었던 일이죠. 의병연합부대장이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장이 허위, 동대문 밖까지 밀고 들어왔던. 그 다음에 리을, 이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 일본군의 남한대 토벌작전이 일어나고요. 의병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됩니다. 이걸 이제 호남 의병화, 이게 남한대 토벌작전이 1909년에 일어나는 거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서울 진공작전,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남한대 토벌작전도 역시 정미의병의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라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아주 시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굉장히 정리를 열심히 해드렸던 부분인데, 국권 침탈 과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16번. 헤이그 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이건 헤이그 특사가 1907년에 일어난 거니까요. 자, 1907년이라고 기억을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고문으로, 그 다음에 미국인 스티븐슨을 외교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건 제1차 한일협약이거든요.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권을 장악하였다. 이거 기후각서거든요. 이 기후각서는 1909년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토록 하였다. 이게 한일신협약이니까 이것도 1907년인데, 그럼 이게 기역과 리을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지를 보면 되게 웃겨요. 무조건 니은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니은으로 시작되는 선지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2번은 기역으로 돼 있고 3번은 뭐로 돼 있냐면 디귿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선지도 지금 엄청나게 쉽게 배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다음에 기역으로 돼 있든 리을로 돼 있든 이렇게 두 개 선지가 있으면 이걸 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 그 혼선 자체가 아예 선지 배열상에서 차단되는 거죠. 물론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퇴위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이 1907년 중에서도 이 이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해보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기역, 리을, 디귿.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인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권 피탈 과정에서 만약에 선지를 이렇게 깔아놨으면 적어도 니은 다음에 기역이 오든지 리을로 오든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줘야 좀 변별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니은 다음에 하나는 디귿으로 해놓고 니은 다음에 하나는 기역으로 해놔버리니까 이건 뭐 여지가 없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황해도 은강을 준 거니까요. 이건 조선 후기거든요. 사채, 설점 수혜제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데 조선 후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의 사패전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도 2번부터 4번까지가 너무 정확히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이건 소거를 하면 정확히 풀리는 문제죠. 17번에 나오는 이 사패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주로 발급이 돼요. 그것도 누구한테 발급되냐면 이제 개간, 사패, 우리 이건 배웠거든요. 사패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간 허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패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분홍층에게 주진 않죠. 농민들한테 사패전을 발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한 거 맞고요.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뀐 것.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가 시작된 것도 맞고요. 밭농사에서는 농종법이 견종법으로 바뀐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풍수지리설입니다. 18번은. 근데 이것도 되게 실망스럽죠. 근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놓고 3번 선지에 뭘 줬냐면 초제의 사상적 근거. 초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3번의 초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건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설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의 서경 천도운동의 배경이 된 것. 풍수지리설 맞고요. 그 다음에 문종 때 남경길지설. 이 남경 설치가 배경이 된 거. 그러니까 남경길지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경이 남경으로 바뀌죠. 삼경이.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남경길지설이 고려 말에 유행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건 풍수지리설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제가 아까 전에 커트라인이 95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한 문제가 바로 19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한 인물을 찾는 건데요. 이 인물이 일단 메이저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물을 자료를 가지고 찾는 것도 중요한데 자료보다는 맨 밑에 나와 있는 조선 민족사 개론 이걸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신민족주의자였던 손진태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민족주의 역사서거든요. 근데 이 손진태가 일제시대 때 진단학회에서 활동해요.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3번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이 3번 진단학회가 답이 됩니다. 손진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1번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니까 이건 신채호와 관련되어 있고요.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구신론 주장 2번은 박은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4번 5천년간 조선의 어른 정인보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료는 잘 보면 계급투쟁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뭐 백남은 막 이청원 이렇게 사회경제사학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신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민족사관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신민족주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도 정말 지역사 공부가 어지간히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의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의주가. 그렇죠? 이거는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 몰라도 선지 배열을 잘 몰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 청천강이죠. 여기 청천강에 고려시대 때 뭐가 있냐면 여기가 청천강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북도우부가 있어요. 여기 안북도우부, 안변도우부, 뭐 안서도우부, 안남도우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북도우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주와 여기는 거리가 있잖아요. 1번이 답이에요. 도우부가 설치된 곳이다. 2번에 강동 육주 가운데 흥화진이 있던 곳. 이게 흥화진이 여기 의주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 이 각장은 시장이거든요. 이것도 시장도 여기 의주에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만상의 거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강 개시후시 뭐 이런 것들도 조선 후기 때 나타나게 되고요.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을 하려고 시도한 곳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와 금의 분쟁이 일어나는 요 지역.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희가 강동육주 획득할 때도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여진이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으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3번의 각장과 저는 수업 시간에 각장을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4번의 선지가 비록 헷갈리더라도 청천강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번에 의주와 관계가 없는 곳을 찾는 건데, 이거는 1번에 청천관과 관련돼 있다. 안북도보가 설치되어 있다. 이게 의주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 좀 보시죠. 1년, 길게는 뭐 2, 3년까지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그 대가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앞으로 또 서울시 지방직이 또 연차로 남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파이팅 하시고 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